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이 최고 금액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한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스니커즈 복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희귀한 운동화를 모으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장난감이나 게임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새로운 운동화 카탈로그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런 열정이 커져서 결국 취미를 넘어 직업이 되었습니다. 제 작업실 벽면에는 수백 켤레의 운동화가 연도별, 브랜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컬렉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행복이지요. 특히 나이키 에어 조던 시리즈는 제가 가장 아끼는 컬렉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와 함께 탄생한 이 신발들은 단순한 운동화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으니까요. 지난달 저는 시카고에서 열린 빈티지 스니커즈 경매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희귀 아이템이 나왔지만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바로 1985년산 오리지널 에어 조던 1이었어요. 이 신발은 마이클 조던이 NBA 데뷔 시즌에 착용했던 모델과 동일한 초기 제작품이었죠. 레드와 블랙 컬러웨이의 이 클래식한 디자인은 당시 NBA에서 금지될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경매장에서 그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록 낡고 해진 상태였지만 역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작가는 $2,000였지만 열정적인 입찰 끝에 $7,500에 낙찰받았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역사의 한 조각을 소유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태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았어요. 가죽은 갈라지고 미드솔은 부서지기 시작했으며 에어쿠션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의 신발을 복원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신발을 완전히 분해해야 했어요. 가피어퍼와 밑창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내부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빈티지 스니커즈는 각 부분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가죽은 특수 컨디셔너로 처리하고 미드솔은 새 것으로 교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내부에 인솔을 들어올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신발 안쪽에 아무도 보지 못할 곳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였어요.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전 소유자가 장난으로 쓴 것인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직접 새겨진 듯한 정교한 글씨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구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미드솔 내부, 힐 카운터 안쪽, 심지어 나이키 스우시 로고 뒤쪽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5군데의 동일한 한글 문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지? 나이키가 이런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았을 리가 없는데. 저는 즉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985년대 나이키 조던 1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지만 한글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이키 공식 역사에도 스니커즈 수집가들의 포럼에도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나이키 역사에 관한 책을 쓴 스니커즈 역사학자 스티브 웨이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놀라워했어요. 마이클, 그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야. 1985년대 나이키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생산을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조던 1을 만들었다는 공식 기록은 본 적이 없어. 스티브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나이키의 역사에 관한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이 신발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증거는 분명했어요. 이 신발은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의 스니커즈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이민수라는 한국인 신발 복원 및 역사 연구가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빈티지 운동화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연구해왔고 특히 한국의 신발 산업에 관한 책을 출판한 전문가였어요.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신발 사진과 한글 문구를 첨부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톰슨 씨,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한글이 새겨져 있다고요? 1985년산 조던 이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 나이키 신발 중 일부가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조던 라인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한다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씨가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시 이메일을 보내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민수 씨는 흔쾌히 저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에어조던 1을 조심스럽게 특수 케이스에 넣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이 신발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한국과 나이키, 그리고 에어조던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호기심과 기대감이 그것을 덮고도 남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이민수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영어도 유창했어요. 톰슨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접 뵙게 되어 정말 반갑네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제가 지낼 호텔로 가는 길에 서울의 밤 풍경을 소개해 주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풍경은 미국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작업실에서 그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은 내용에 따라 다음 계획을 세우죠. 이민수 씨의 제안에 동의하며 저는 피로에 지친 몸을 호텔 침대에 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민수 씨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서울 북부에 위치한 그곳은 저의 시카고 작업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벽에는 다양한 빈티지 스니커즈가 전시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정교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신발을 한번 볼까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고 에어조던 1을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는 전문가다운 손길로 신발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특수 조명 아래에서 신발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신발은 확실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당시 국제상사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여요.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봉합 방식과 가죽의 처리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글 문구의 위치가 결정적인 증거예요. 198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발들은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민수 씨는 컴퓨터를 열고 여러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적인 신발 생산국이었고 여러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자료에도 나이키 에어조던 9이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부산에 가봐야 할 것 같네요. 1980-1980대 한국의 신발 산업은 주로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수 씨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로 부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KTX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민수 씨는 한국의 신발 산업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세계 신발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신발의 도시라고 불렸죠.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발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생산 국가는 보통 브랜드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 기지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면서 한국의 역할은 점차 잊혀지게 되었죠.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사상공단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신발 공장들이 밀집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일부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한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이곳이 바로 1980년대 나이키 신발을 만들던 공장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물은 그대로예요. 건물 외관을 바라보며 저는 마치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조던 1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식 자료는 조던 9이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민수 씨의 말에 잠시 실망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신발산업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는 한국 신발 산업의 역사가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입구에서부터 한국 신발 산업의 발전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코너에는 당시 한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브랜드의 신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나이키 제품들이 있네요. 이민수 씨가 가리킨 유리 케이스 안에는 분명 나이키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에어맥스, 코르테즈 등 유명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에어조던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큐레이터 분이 말씀하시길 에어조던 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국제상사와 동양고무산업이라는 회사가 나이키의 주요 생산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혹시 그 회사들의 관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큐레이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그것을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분이 국제상사 출신의 김정호라는 분이신데 지금도 부산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은퇴하셨지만 당시 신발 제조 기술자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즉시 김정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다음 날 만남에 응해주셨어요.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톰슨 씨, 내일 김정호 씨를 만나기 전에 그 신발의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의하며 호텔방에서 다시 한번 신발을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특수장비로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갑자기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신발 안창 아래쪽에 제조 날짜와 공장 코드가 있어요. 8503KP. 이건 1985년 3월에 생산되었다는 뜻이고 KP는 공장 코드입니다. 그리고 제 추측이 맞다면 이 KP는 국제상사 부산 공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발견에 저도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김정호 씨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깔끔한 차림새와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이민수 씨의 소개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에어조던 1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신발의 세부 부분들을 능숙하게 더듬으며 확인하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간 침묵 속에서 신발을 관찰한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민수 씨가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고 김정호 씨는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그의 말을 통역해 주었어요.
김정호 씨가 말씀하시길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신발이네 라고 하십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정호 씨는 신발 내부에서 발견한 한글 문구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그분이 설명하시길 1985년 당시 국제상사와 동양고무산업이 나이키와 특별 계약을 맺고 에어조던 1 시리즈의 생산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물량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스니커즈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민수 씨가 이 질문을 김정호 씨에게 전했고 그는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조던 9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부 제품이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다고 마케팅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효율성 때문에 한국에서 대량 생산했다고 해요. 김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오래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과 문서 파일들을 꺼내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펼친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김정호 씨와 여러 동료들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신발은 바로 에어조던 1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1985년 3월 조던 프로젝트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네요. 김정호 씨는 이어서 몇 장의 문서를 펼쳤어요. 그것은 나이키와 국제상사 사이의 계약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에어조던 9의 생산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1985년 초 에어조던 1의 첫 생산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국제상사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어쿠션 기술도 태광실업이라는 한국 회사와 협력하여 개발했다고 하네요. 김정호 씨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신발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품질 관리가 철저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나이키가 프리미엄 라인인 에어조던을 한국에서 생산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글 문구를 새겨 넣은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민수 씨의 통역 후 김정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장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신발을 만들었어. 그래서 몰래 한글을 새겨 넣었지. 최고의 품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신발 속에는 단순한 제조 정보가 아니라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신발 산업에서의 평생을 회상하며 한국 신발 산업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그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잊혀져가는 역사를 되살리는 소중한 자료였어요. 이날의 발견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발의 제조 국가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니커즈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발 속에 담긴 장인들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김정호 씨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그의 안내로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발 산업의 역사적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사상공단 근처의 오래된 작업장, 신발 디자인 연구소가 있었던 건물, 그리고 당시 신발 장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까지. 각 장소는 한국 신발 산업의 전성기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정호 씨의 개인 작업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옛 신발 디자인 도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사용 중인 오래된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그가 지금까지 보관해온 신발 샘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김정호 씨는 잠금 장치가 있는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원본 상태의 에어조던 1 시제품이 여러 켤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민수 씨의 통역에 따르면 이것들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샘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정식 출시된 제품과 조금 다릅니다. 디테일이나 재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도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모든 샘플에 동일한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매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키 본사에서도 우리 공장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수 씨는 김정호 씨와 오랜 대화를 나눈 후 제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김정호 씨의 말씀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약 4년간 한국에서 생산된 에어조던은 전체 물량의 약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며 생산 기지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정보는 스니커즈 역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나이키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김정호 씨는 우리를 부산의 한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기며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김정호 씨의 옛 동료들도 몇 명 함께했습니다. 모두 국제 상사에서 일했던 장인들이었죠.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한 노신사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작업 일지였어요. 이민수 씨가 그 내용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 일지에 따르면 1985년 2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에어조던 1은 총 10만 켤레였고 그중 6만 켤레가 국제 상사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대화가 더욱 깊어지면서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문받은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최고의 품질이라는 한글 문구를 몰래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만들 때마다 서명하는 심정으로 그 글자를 새겼어요.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의 자부심을 위해서였죠. 김정호 씨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 정보를 넘어선 장인 정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민수 씨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잊혀진 역사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신발 장인들의 업적도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첫째, 이 발견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 둘째, 이 사실을 스니커즈 커뮤니티와 나이키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김정호 씨가 공유해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문서,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이 모든 자료는 스니커즈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한국어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도와주었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한 끝에 우리는 예비 보고서 형태의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김정호 씨의 작업실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에게 우리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도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니커즈 연구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작업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국제 상사가 있었던 공장터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장소의 선이 40년 전 이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장인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개인적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스니커즈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하겠다고요.
그리고 한국 장인들의 업적이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이민수 씨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는 먼저 스니커즈 전문 매체들에 이 발견을 알리고 나이키 본사에도 공식 문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 스니커즈 컨벤션에서 이 이야기를 발표할 계획도 세웠어요. 이제 단순했던 신발 복원 프로젝트는 역사적 발견의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와 이민수 씨는 그의 작업실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진, 문서,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보고서는 에어조던 1의 한국 제조 역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작업을 마무리하며 이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을 스니커즈 역사 전문가인 제이슨 콜에게 먼저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영향력 있는 스니커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며 보고서를 제이슨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그는 이 발견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의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허락했고 제이슨은 이틀 후 그의 블로그 스니커 히스토리카에 숨겨진 진실 에어조던 1의 한국 제조 역사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은 즉시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가 달렸고 다른 스니커즈 매체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미를 표현했지만 일부는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증거가 충분한가요? 나이키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이것이 정품이 아닌 복제품일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제이슨은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우리가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의 인터뷰 영상, 당시 작업 일지, 그리고 나이키 국제 상사 간의 계약서 사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글이 게재된 지 일주일 후 CNN, BBC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SPN에서는 농구와의 역사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 발견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고 나이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어요. 마침내 나이키의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죠. 나이키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제조 파트너들이 에어조던 라인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의 신발 제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으며 우리 제품의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에어조던의 역사에서 한국 파트너들의 공헌을 재조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식 성명은 우리의 발견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나이키가 마침내 40년 만에 한국 제조사들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이 소식은 스니커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잊혀진 한국 신발 산업의 영광 세계적 명품 에어조던, 사실은 한국이 만들었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은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한국 방송사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부산시에서는 지역 신발 산업의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한 켤레의 신발에서 발견된 한글 문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이민수 씨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 신발 장인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정호 씨와 다른 장인들의 구슬 역사를 기록하고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워크숍을 기획했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잊혀질 뻔했던 장인 정신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번 발견은 신발이라는 제품 너머의 이야기, 즉,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제이슨의 블로그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스니커즈 수집가들 사이에서 한글이 새겨진 1985년산 에어조던 1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수집가들은 자신의 컬렉션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실제로 한글 문구가 새겨진 신발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에어조던 1의 가격이 급등했어요. 기존에 수천 달러에 거래되던 신발이 이제는 10,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소성을 넘어 이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증거였죠. 저 역시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었던 호기심이 이제는 스니커즈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마침내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이민수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1985년산 에어조던 1을 본떠 만든 미니어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한글로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한국 신발 장인들의 자부심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기념품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세요. 그의 선물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작은 미니어처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숨겨진 역사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이민수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나이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조던 4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 그중 하나로 한국 제조 역사를 기념하는 에디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당신과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소식에 기뻤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 확인을 넘어 실제로 브랜드의 미래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장인들의 업적이 정당하게 인정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한국 방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스니커즈 역사에 숨겨진 페이지를 되살리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이 놀라운 발견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작업실에 돌아오니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스니커즈 전문 매체부터 대형 언론사까지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톰슨 씨, 당신의 발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리건 본사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이키 본사 방문은 모든 스니커즈 애호가의 꿈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리건주 비버튼에 위치한 나이키 캠퍼스를 찾았어요. 마이클 조던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진 입구에서 나이키 역사 아카이브 책임자인 제시카 맥도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발견은 우리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어요. 나이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카는 저를 나이키 역사보관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나이키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현재까지 모든 주요 신발의 샘플과 설계도, 광고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죠. 실은 우리도 한국 제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발견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시카는 1980년대 나이키 해외 생산에 관한 자료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공장들과의 계약서, 생산 보고서,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부산 공장의 작업 현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한국에서의 생산이 단순한 외주 제작이 아니라 품질과 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에어조던 9은 최고 품질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공장들이 선택되었죠.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마케팅 전략 때문이었어요. 에어조던은 미국 농구의 아이콘과 연결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길 원했고 해외 생산이라는 측면은 강조하지 않았죠. 물론 이는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시카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에어조던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 에디션 에어조던 1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당신과 이민수 씨, 그리고 김정호 씨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발 출시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한국 장인들의 공헌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나이키 본사 방문 이후 저는 전 세계 주요 스니커즈 컨벤션을 돌며 이 발견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한국 제조 에어조던의 역사와 그 뒤에 숨겨진 장인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열린 서울 스니커 콘이었습니다. 이민수 씨의 주도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김정호 씨와 그의 옛 동료들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어요. 그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숨겨진 산업 역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컨벤션에서 저는 원래 계획했던 에어조던 1의 복원 작업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글 문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죽과 솔을 복원하여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제 이 신발은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역사적 유물이 되었죠. 컨벤션 투어를 마친 후 저는 이 모든 경험과 발견을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겨진 문구 에어조던과 한국 장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스니커즈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업 역사와 글로벌 제조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책을 위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옛 신발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들 중 다수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업적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번 재조명이 그들에게 늦게나마 자부심을 되찾아준 것 같아 보람을 느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부산시가 주최한 한국 신발 산업의 역사 특별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의 중심에는 한글이 새겨진 에어조던 1이 자리하고 있었고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이 명예 게스트로 초청되었어요. 전시회 개막식에서 부산시장은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한국 산업 역사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중요한 역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 신발 산업의 위대한 업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장인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시장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역사와 그것을 일구어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에서 제조된 다양한 세계적 브랜드의 신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신발 산업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생산이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전해간 후에 쇠퇴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변화는 아쉽지만 그것이 산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절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시간을 초월하여 남긴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책을 위한 자료 수집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경험과 발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상과 나누는 일이었어요. 책 출간을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나이키의 특별 프로젝트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상 회의를 통해 디자인팀과 소통했고 이민수 씨는 한국에서 김정호 씨와 함께 자문을 제공했어요. 특별 에디션 조던 1은 1985년 원본의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되 한국 제조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발 내부에 최고의 품질이라는 한글 문구를 공식적으로 새겨 넣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숨겨진 메시지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역사적 유산이 된 것이었죠. 또한 신발 박스와 함께 제공되는 소책자에는
한국 제조 역사와 김정호 씨를 비롯한 장인들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이 특별 에디션의 출시 계획도 남달랐어요. 전 세계 23곳의 지정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하기로 했는데 그중 한 곳이 부산의 신발 박물관 내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이는 한국 신발 산업이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선택이었어요. 이번 특별 에디션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잊혀졌던 역사를 되살리고 기념하는 문화적 프로젝트입니다. 나이키 마케팅 책임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상업적 성공보다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중시했으니까요. 한편 저의 책 숨겨진 문구 에어조던과 한국 장인들의 이야기도 출판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이 책에는 에어조던 1의 한국 제조 역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니커즈 산업의 발전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의 인터뷰는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출판사는 이민수 씨의 도움으로 한국어판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독자들도 자국의 숨겨진 산업 역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책 출간과 특별 에디션 신발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주요 신문과 잡지들이 사전 인터뷰를 요청했고 ESPN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해왔어요. 이 모든 관심이 단 한 켤레의 신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5년 2월 에어조던 1 출시 40주년을 맞아 특별 에디션 신발과 제 책이 동시에 출시되었어요. 저는 출시 행사를 위해 부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신발 박물관 내 팝업 스토어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많은 스니커즈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옛 신발 공장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아 첫 번째 판매 제품에 직접 사인을 해주었어요. 그의 손을 떨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40년 전 자신이 만들었던 신발이 이렇게 다시 주목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자부심을 갖고 몰래 새겼던 글자가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정호 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부심에 관한 교훈으로 다가갔어요. 특별 에디션 신발은 출시 당일 모든 지정 매장에서 매진되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 신발 산업 역사 보존 재단과 장인 육성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어요. 이는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책 역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스니커즈 문화와 산업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단순한 신발 이야기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의 숨겨진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산업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잊혀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이를 재조명한 것에 감사해했어요. 특히 부산 지역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지역의 자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간 투어의 일환으로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북토크를 진행했어요. 이민수 씨가 통역을 맡아주었고 김정호 씨도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국 신발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현재 한국 신발 산업의 부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산업 역사와 글로벌 제조업의 변천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참여가 많았어요. 토크 행사 이후 이민수 씨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 합니다. 김정호 씨와 다른 장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과정까지 담고 싶다고 하네요. 이 제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곧바로 동의하며 필요한 자료와 인터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김정호 씨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특별히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신발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 식사 후 김정호 씨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가죽 작업용 장갑과 오래된 신발 제작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40년 전 에어조던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도구들로 얼마나 많은 신발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던은 특별했어요. 우리 모두가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했으니까요. 그의 선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장인의 평생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의 경험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역사적 발견과 문화적 가치 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이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산업의 숨겨진 역사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넓게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에어조던과 한국의 이야기가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물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제 수집품 중 가장 자랑스러운 한 켤레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1985년 한국산 오리지널 에어조던 1이죠. 이 신발은 이제 단순한 빈티지 스니커즈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업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신발 보건소가 아니라 스니커즈 역사 연구소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벽면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스니커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한글이 새겨진 에어조던 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 출간 이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대학과 박물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스니커즈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관점의 전환이었죠. 이제 저는 신발을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매개체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 에디션 에어조던 1은 예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판매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신발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고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나이키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제조 역사를 기념하는 시리즈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대만에서 생산된 나이키 에어맥스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것은 글로벌 스니커즈 산업의 숨겨진 역사를 더 널리 알리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민수 씨는 이제 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스니커즈 역사 연구 및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서울 스니커 아카이브는 한국 신발 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한국 신발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신발 디자인 학교의 명예 교수로 임명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평생 헌신에 대한 늦은 인정이자 그들의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부산시가 옛 신발 공장 부지에 한국 신발 산업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국 신발 산업의 전성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게 될 것이며
김정호 씨를 비롯한 장인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저는 최근 이민수 씨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985년산 에어조던 1의 한글 문구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양말이었어요. 발목 부분에는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가 설명하길 이 양말은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으로 에어조던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이제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신발 속 글씨가 아니라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활용한 티셔츠, 모자,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저는 김정호 씨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신발 디자인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든 신발의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장인 정신의 아름다운 순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들 스니커즈 산업을 만든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전 세계 스니커즈 산업에 기여한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에어조던과 한국의 이야기는 그중 한 장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이 모든 탐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한국의 장인 정신과 자부심이 담긴 역사를 떠올립니다. 4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 새겨진 에어조던 1.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한국의 품질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은 한국이 만들어낸 전설을 기억하게 되었고, 저는 물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를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전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설을 발견하고 나눌 수 있었던 행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